반갑습니다. 이우산입니다. 오늘은 유김 초급 강의 반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술한 유김 입문 146쪽에서 152쪽 사이에 그 이론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이 반응가는 이 왼쪽에 지금 과전도가 있고 오른쪽에도 과전도가 있는데요. 이 반응가의 특징은 천반과 지반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삼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천지반이 상충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반과 지반이 상충하고 있는데요. 그 천반을 부자로 볼 수가 있고, 예, 천반 지반을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임금과 신하, 그리고 뭐 회사라면은 사장과 종업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종관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지반이 상충하고 있는 반응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의 것은 무의격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발용이 되면 무의격이 되는데요. 지금 제 이과가 하적상 했습니다. 그래서 하적상한 제 이과가 발용이 됐는데요. 이렇게 거꾸로 발용이 된 반응가는 무의격이라고 합니다. 의자가 이렇게 의지하다입니다. 뭐 남편한테 또는 아내에게, 부모에게 또는 자식에게 의지할 수가 없는, 또는 여러 사람에게 의지할 수가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무친격인데요. 여기서 친자는 가족으로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을 친속이라고 하죠. 부부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이렇게 친함이 없다. 가족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없다. 가족과 정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무친격은 거꾸로 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역마로 발용이 됩니다. 일지가 미인데요. 이 일지미는 해, 묘미, 삼합에 속해 있고 그 해와 충되는 글자가 이렇게 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마로 발용이 되면 무친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의격이나 무친격이나 의지할 수가 없어요. 가족한테 그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가 없고 의지할 수가 없고 친할 수가 없어서 외롭고 고독한 상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혼인 때문에 왔습니다. 혼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약혼을 했다. 파혼하게 됩니다. 왜? 천반 지반이 충을 하거든요. 이제 천반은 남자, 지반은 여자인데 천반 지반이 상충을 하고 있으니까 충은 불립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혼인을 했다, 이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못한 분은 혼인이라도 해보고 이혼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사자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하면 혼인은 할 수가 없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혼을 했으면 이 파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왜? 인생이 이제 한번 크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예,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보고 있는 대유기 명각경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재혼은 가능하다. 한번 깨진 사람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한 뜻이 나오는가? 이 반응가는 이제 우리 주역에서 말하는 이제 감깨가 릿깨가 되고 진깨가 택깨가 되는 그런 상입니다. 또 산이 계곡이 되고 계곡이 산이 되는, 또 높은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그러한 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혼인을 해서 자녀도 있고 이런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부부 이별의 상이고요. 또 부자
분리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헤어지는 분가해서 사는 그런 뜻입니다. 또 형제가 분리되는 상입니다. 뭐 형제가 동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형제가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형도 그 일에 참여하고 동생도 참여하고 이 반응가가 나오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 정단을 또 우리 직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직장 정단을 하면 직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가족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국가도 떠나는 상이고 다 이렇게 어떤 기운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뭐 그런 상입니다. 가태 인연이 다 됐습니다. 왜? 천반이 집안하고 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부부는 이별을 하고 부자는 분리가 되고 형제 간에는 정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됩니다. 뭐 이사할 돈이 없다. 인테리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이렇게 좀 수리를 해서 새롭게 어떤 혁신을 하고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자, 산소 이장해야 됩니다. 산소에서 중시하는 것은 산과 수지요. 산과 물입니다. 산수를 이제 우리 음양론에 대입을 해서 이제 음양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산과 수가 배반을 합니다. 산수가 어울려야 좋은 명당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산과 수가 어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등을 지고 배반을 하니까 좋은 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땅 속에 예를 들면 땅 속에 매장을 했어요. 땅 속에 있는 시신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상입니다. 이 반응가는 그렇거든요. 그 왜 그런 해석이 가능한가? 예를 들면 사가 내려갔다가 또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가는 시신이 땅 속에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람으로 말하면 숙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시신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상이니까 불안한 상입니다. 그래서 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과 수가 등을 지고 이러한 곳에 계속 이제 모셔두면은 사람이 하는 일도 안 되고 돈도 깨지고 벼슬도 직장운도 나빠지고 이 모든 일이 나빠집니다. 특히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망자의 혼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망자의 혼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영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응가가 나오면 이장을 해야 됩니다. 질병 두 가지 병입니다. 예를 들면 위장병도 있는데 간도 아프다.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픈데 어디 대장이 안 좋다. 이렇게 두 가지 병이 겹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재발을 합니다. 왜 그런 상이 나올까요?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거든요.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잠복을 했다가 또 튀어나오는 상이니까 이제 재발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병이다. 이병 이 두 가지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가는 항상 두 가지 병이다 재발한다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응가가 나면 병을 단단히 고쳐야 됩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굿병은 사망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굿병은 사망한다. 왜? 굿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요. 이 경각에 달린 그런 이제 병세입니다. 식물인간이나 이제 말기암이나 사고로 인사불성된 식물인간 이런 병이 굿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굿병 환자는 사망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제 병의 록은 삽니다. 병의 록은 산데 절치에 임했거든요.
록은 음식입니다. 음식이 사에 절시는 해입니다. 이제 그래서 못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뭐 200년 도 닦아가지고 신선이 된 사람이면 모르겠으나 이렇게 록이 절지 않으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과가 나왔는데 굿병이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신병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병 무로로 누가 오지는 않기 때문에 굿병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가출한 사람. 가출한 사람은 갔다가 돌아오는 상입니다. 반응과는 갔다가 오는 상이고, 또 왔다가 또 나가는 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시소하고 비슷합니다. 시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죠. 그러한 상이 바로 이제 반응과고, 그래서 귀가를 만약에 했더라도 또 나가게 돼요. 예를 들면 아들이 집을 나가는데 이 녀석이 언제 오지? 금세 옵니다. 근데 또 가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하다 아들이 혹은 딸이 문제하다 또 나가요. 그래서 좀 골치 아픕니다. 자, 쟁송 분복됩니다. 분복. 이기는 줄 알았는데 성소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집힙니다. 그래서 반응과가 나오면 지기가 쉬워요. 패전하기가 쉽습니다. 패소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류 같은 걸 꼼꼼히 잘 챙겨서 검토를 해서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자, 임신, 태아가 불안합니다. 반응과니까. 보십시오. 이 모든 기운이 충지에 앉아 있거든요. 아닌 것이 없습니다. 충지에 앉아 있지 않은 곳이 없어서 태아가 불안합니다. 불안해 죽겠네. 나갈까? 나가면 이게 유산 아닙니까? 그래서 태아가 불안하고요. 그래서 이제 임신 정단은 매우 나쁩니다. 유산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임신 중인데 아이가 자라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유산을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산된다고 하면 이제 그날부터 이 임신부가 잠을 못 잡니다. 불안해서. 그게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이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산 정단은 좋습니다. 왜? 천반 집안이 분리되는 상이거든요. 천반과 집안, 어머니와 태아가 이렇게 충을 해서 분리되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10달 됐는데 10달 만에 나오는 것이 출산 아닙니까? 그래서 반응과는 출산 정단은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관직.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승진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렵습니다. 또 만인이 불가합니다. 만인. 아이고 나 그냥 구급 공무원인데요. 뭐 그냥 동사무소 근무하는데 뭐 별 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생각지 않았던 우환이 발생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뭐 근무를 못하게 되든지 또는 큰 병이 나서 못하게 되든지 아니면 뭐 친구가 뭐 같이 사업하자 그래서 또 나갈 수도 있고 또 외국에 뭐 유학 또는 또 무슨 외국으로 직장 잡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반응과가 나오면 만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은 이 반응과가 나왔는데 뭐 명태바람이 분다 반응과 나왔습니다. 퇴직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과는 직장과 내가 분리되는 상입니다. 아까 가정정단은 가정과 내가 분리되는 상이고요. 직장정단을 하면 직장과 내가 이 분리되는 상입니다. 전쟁, 패전하게 됩니다.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무참히 말하면 뭐 유리병을 바위에 던져서 유리병이 깨지듯이 산산조각 나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나
전쟁하고 비슷한 것이 쟁송인데요. 쟁송은 그러니까 쟁송과 전쟁은 다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할 일이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쟁송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반응가를 알아봤는데요. 그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천반하고 지반이 이렇게 충돌한다는 것. 예, 거기에 모든 그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여기에 적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고 또 응용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